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화장품 대장이죠, 아모레퍼시픽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아모레퍼시픽 연매출 5조 5,801억원, 영업이익 4,278억원, 당기순이익은 2,238억원, 시가총액 12조 수준, 코스피 시총순위 30위권의 대한민국의 대표 화장품 회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 하면 이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의 아모레퍼시픽을 만드신 분이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서경배 회장이십니다. 1997년 35세 나이로 대표에 올라 아모레퍼시픽을 경영하신 20년간 매출 10배, 영업이익 20배로 성장시킨 빛 그 자체이기도 하죠.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은 한류열풍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 사례인데요. 한류열풍과 더불어 K뷰티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도 폭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창 폭발하고 있던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9%, 25%, 23%, 18%로 2조 8천억 원이던 아모레퍼시픽 매출이 2016년에는 5조 6천억 원까지 무려 매출이 2배가량 신장시키는 것에 성공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대장금은 중동시장에서 시청률 90%를 찍고, 중국은 별그대 열풍으로 김수현님 모신다고 전세기를 띄우고, 한국의 컨텐츠를 시장으로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공도 있죠. 하지만 이런 한류 열풍 이외에도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이란 산업 자체가 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장기에 있던 중국의 경제 추이였는데요. 중국은 시장 개방을 하고 2000년부터 쭉쭉 고도 성장을 이어갑니다. 당시 대륙의 굴기라면서 철강, 태양광, 조선 등 국가주도 정책으로 여러가지 산업들을 일으키면서 고속성장을 이어가죠. 중국의 대륙 굴기로 중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을 시작하면서 항상 밑바닥을 기어가던 중국의 국민 1인당 GDP가 2010년대를 기점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2015년엔 한 8,000달러까지 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혹시나 이 그래프를 보고 8,000달러 보고 에게? 우리나라 30,000달러인데? 별로네?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저기 17억 인구 싹 다 모아서 평균이 저 정도면 정말 엄청나게 큰 거죠.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 수준 상승으로 이는 자연스럽게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중국 사람들은 피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주도 성장으로 조성된 시장 상황에서 한국 화장품은 가격도 저렴한데 품질까지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당시 소득 수준 성장기인 중국인들에게 한국 화장품은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사람들이 피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 덩달아 커지기 시작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팩 시장이죠. 여기서도 큰 수혜를 받은 회사가 우리나라 마스크팩 회사 메디힐인데요. 저 당시에 메디힐의 마스크 판매량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427만 장이었던 작은 회사였지만, 중국의 마스크 붐이 일어나면서 판매량이 2014년 7천만 장, 2015년 2억 5천만 장, 2016년 4억 4천만 장으로 무려 판매량이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매출도 2012년 75억에 불과했던 매출이 2016년 4천억, 거의 60배가 늘어났어요. 2016년 중국 관군제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제품이 심지어 마스크팩일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2016년 관군지에서 팔린 마스크 판매량만 1000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과 중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뷰티 산업은 성장할 수 있었죠.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산업 흐름에 숟가락만 올리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니스프리와 에뛰드하우스가 중국 화장품 국민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에 성공한 것도 아모레퍼시픽의 성공과도에 한 몫을 차지했는데요. 당시 중국 하면 황사, 스모그, 미세먼지 등의 환경 이슈가 많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를 제주도의 자연주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미세먼지나 황사에 민감한 중국 여성들에게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특히 슈퍼화산성인 클레이모스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강력하게 흡착 제거를 해줘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니스프리는 이렇게 단일 브랜드로 매출 1조를 넘고 4년 만에 중국 내 매장을 200개 점을 돌파해 성공합니다. 이런 화장품의 대호황기를 맞아서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시가총액 25조를 넘기면서 코스피 랭킹 5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러하듯 이 전성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25조에서 12조로 13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요,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의존도 과연 괜찮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화장품의 꺾임새에 대한 시작점은 이거였죠. 바로 중국의 사드 버벅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저 당시 사드 이후 2016년 이후에 매출 및 영업이익을 보여드리면요, 2016년 5조 6천억 원으로 호황을 이어가던 매출이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2017년 바로 9% 매출이 가라앉고 2019년까지 여탈 성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2020년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매출 전망은 4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0%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2016년 8,481억 원을 벌었던 아모레퍼시픽이지만 올해 컨센서스는 1,8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4%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함께 중국 시장의 마스크 붐으로 초대박을 쳤던 메디힐도 지금은 이렇게 안타까운 실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모레퍼시픽과 더불어서 씁쓸한 길을 걷고 있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의 한한령도 풀린 마당에 코로나도 풀리면 다시 중국 시장이 재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긴장감이 줄어들고 한한령도 풀렸다고는 하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가 풀린다 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의 전망은 그렇게는 좋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의 주력 시장인 중국 시장의 시장 상황 변화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로 고속 성장을 한 아모레퍼시픽이었지만 중국 시장으로 인해 안타까운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2016년 40%, 올해 2020년은 50%에 달할 정도로 애당초 성장과 실적의 견인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중국 시장인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2019년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 불리우는 중국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쓴다는 그 관군지에서의 10월의 화장품 판매 순위인데요. 자, 원래라면 한국 화장품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자, 한국 화장품, 자, 화장품, 네, 후 하나 있고요. 네, 기초도 후 하나 있고요. 자, 색조는 한국이라 써있는데 삼시이라 써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삼시이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있다길래 제가 삼시이가 뭔지 찾아봤더니, 삼시이가 우리나라 스타일란다가 2009년에 런칭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삼시이가 스타일란다 거면은 스타일란다가 지금 로레알의 지분 100%를 매각했는데, 자, 그러면 사실상 삼시이도 한국 거라고 하기엔 좀 상황이 애매한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상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휩쓸던 K뷰티가 이젠 옛말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찾기보다는 다른 브랜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저렇게 중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의 판도가 바뀌었을까요? 자, 우선 가장 큰 변화는 화장품의 주요 소비를 주도하는 층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화장품의 유통 판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죠. 과거의 로드샵에서 H&B 스토어, 이제는 이커머스로 화장품도 더 이상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유통 판도 자체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 지금의 기성세대라면요, 아예 시작을 온라인으로 경험하면서 지금 이 이커머스 화장품 시대에서 자라고 성장한 Z세대가 화장품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Z세대의 특징은 소비를 통해 의미를 찾고 SNS를 통한 소비를 통해 단순히 제품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와 소통을 통해 가치를 찾고 즐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왕홍이라 불리우는 SNS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스타그램 스타가 라이브 커머스로 상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 중국 뷰티 시장에서 리다치라 불리우는 대표적인 뷰티 왕홍이 있는데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은 손 대는 제품마다 족족 완판을 시켰다고 합니다. 팔로워는 8천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연수입 274억 원, 립스틱 오빠라는 별명이 있고, 심지어 상하이시에서 그를 특수인재로 영입해서 호적을 부여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Z세대가 화장품 소비를 주도하고 있고, 이미 화장품 브랜드에서 주어진 제품을 골라서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찾는 가치, 내가 하는 소통, SNS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Z세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거차어로 불리우는 애국 마케팅으로 로컬 브랜드 사용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거차어는 중국 문화를 의미하는 거와 트렌드를 의미하는 차어가 합쳐진 개념으로 중국 스타일 트렌드를 말하는데요. 2018년 7월 텐센트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 태어난 중국의 Z세대 링링허우들 중 50% 이상은 외국 브랜드라고 해서 굳이 프리미엄을 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중국의 링링허우 Z세대는 중국이 미국과 동급의 세계 최강 대국이 된 시대에서 태어났고, 현재 G2로 나뉘어진 강국구조와 미국과의 국제적 갈등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기존 세대보다 강하고, 이런 거차어가 그들의 소비 성향이 크게 인식된 것이죠. 실제로 중국에서 만드는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제품을 예로 들면 11년 전 2009년만 하더라도 중국 제품 하면은 그냥 저렴하고 자체 개발보다는 OEM, ODM, 품질이 문제고 이런 인식이었다면은 이제는 가성비, 자체 개발, 시장 점유율, 이트 상품 이렇게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해요. 화장품의 경우에도 중국 화장품이 기술력이 뛰어난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ODM 업체들이 로컬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며 개선을 하면서 중국 로컬 화장품에 대한 질의 개선과 선호도 상승도 이어갔죠. 즉, 과거 한류열풍으로 한국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섭렵을 했지만 주요 고객층같이 시장의 상황이 많이 변했고, 중국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이 올라온 상황인 만큼 단순히 시장 확대, 현지화, 침투만으로는 K뷰티가 중국 로컬 브랜드와의 경쟁에선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도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매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재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입지는 많이 줄었고, 유일하게 LG생활건강 후만이 광군지에서 작년 기준 매출 탑10 안에 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G2C 대자라는 중국의 링링호우들 역시 거차어로 불리우는 애국 마케팅에 동참하면서 품질까지 좋아진 중국 화장품 경쟁을 어떻게 다시 재패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러하듯 호황기도 영원하지 않듯이 침체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침체기를 잘 버텨내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넘버원 뷰티 헬스케어 그룹 아모레퍼시픽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